안녕하세요. LA의 정규스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는요. 자, 테슬라 목표 주가가 또다시 올라갔다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의 계속된 확장을 살펴봅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가 6월 달에 주가가 급등할까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 이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맵을 다 같이 보시게 되면요. 자, 오늘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시장이 꾸준히 상승 중에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전반적인 시장이요. 꾸준히 오르고 있는 모습 보이죠? 오늘은 전반적으로 시장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일단 마소부터 보면요. 0.25% 상승하고 있습니다. 마소는 늘 이렇죠. 이렇게 조금씩 성장하는데 전체 파이가 커지고 있죠. 사이즈가. 그게 마소의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애플 0.09 빠졌어요. 애플도 이 사이즈를 보세요. 이 사각 자체가 엄청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 중국 문제 때문에 쪼그라들어서 한때 엔비디아에게도 밀렸던 애플인데 결국 클래스는 영원하죠. 그러니까 이 애플에 역시 중국 문제 해결되고 나니까 좋아지고 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저께 아주 귀엽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팀 쿡하고 I have a trouble with them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뭔가 이제 아직까지 좀 안 좋다. 그 얘기에 미국에서 공장 세워가지고 아이폰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 인도에서 만든다라는 거, 그건 아닌데 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불만을 얘기했죠. 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막 크게 영향받고 이런 건 아닙니다. 자, 엔비디아 0.42% 올랐고요. 엔비디아는 지금 꾸준하게 올라갑니다. 제가 단언컨대 엔비디아는요, 그 148불이라고 하는 고점 있죠. 전고점, 그 돌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엔비디아만큼 이 펀더멘털이 좋은 기업 없고요. AI 시대지 않습니까? 이따가 우리 엔비디아 소식 좀 많이 다뤄볼 겁니다. 자, 그리고 아마존이 0.20% 올랐고요. 무난합니다. 구글 1.23%. 아주 좋아요. 구글 1.23. 그리고 메타가 0.5 빠졌는데 큰 의미 없죠? 자, 그리고 테슬라가 2.09%. 자, 테슬라가 2%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는 꾸준히 좋습니다. 사실 그냥 그 데이터만 놓고 보면요. 테슬라는 투자할 대상은 아니죠. 근데 이제 테슬라가 사실은 미래의 가치가 마치 2007년도에 어제 제가 2부 방송에서도 말했지만 애플의 2007년도 연상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전기차 나오기 전에 테슬라가 어마어마하게 도약했고, 자, 이제는 테슬라가 이 로봇과 또 이 자율주행 인공지능 이게 나오는 마치 애플의 2007년과도 같단 말이에요. 자, 지금 그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엄청난 폭발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가 계속해서 몰리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전반적으로 시장 오늘 나쁘지 않고요. 일단 트럼프가 이 급발진을 안 하잖아요.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사실 이러니까 언론들도 그렇고 시장도 안정감을 가지죠. 그리고 트럼프도요, 확실히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 보면요, 여유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경험이거든요. 옛날에 일기 때는요, 그냥 경제 쪽에 있다가 정치에 들어오니까 이 정치판은 다른 판이거든요. 그 어설프게 그냥 이 자기의 평소에 잘하는 사람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게 이 정치판에 돈다 다 잘한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정치는 완전 다른 세계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도 많이 익숙해져서 확실히 기자를 다룰 줄도 알고, 분노 내는 것도 이제 급발진도 안 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국민들이 편안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요, 확실히 일기 때의 모습이 조금 더 있긴 하지만, 근데 그때에 비하면요, 너무나도 안정감이 느껴지죠. 이 지도자는 기본적으로 안정감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지금은 흐름이 좋고, 미국 주식이 여러분, 이게 지금 찔끔찔끔 오르는 것 같죠? 뭔가 이제 또 타이밍 잡으면요, 굉장한 상승폭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트럼프 1기 때랑 2기를 비교해 준 거, 그때 그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이슈들 몇 가지 정리해 보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가장 먼저 살펴야 될 것은요, 오늘 여기 캘리포니아, 이 LA 시간으로 한 2시쯤에 무디스에서 미국의 신용등급, 을 낮춰버렸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갑자기 주가가 폭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테슬라를 비롯해서 모든 주식들이요, 그 무디스의 신용등급 하락 소식이 알려지면서
갑자기 떨어집니다. 제가 주가들이 갑자기 그때 한 2시경 그 어간에 전후를 해가지고 떨어지는 걸 보면서 모두가 일제히 떨어지더라고요. 자, 모두가 일제히 떨어진단 말은 뭔가 공통적인 사건이 하나 터졌다는 거죠. 모든 주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제 항목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찾아보니까 무디스가 바로 그 시간에 미국의 신용등급 크레딧 스코어를 낮췄다는 건데, 자, 근데 이게 되게 상징성이 있어요. 그냥 낮췄다 그러면 뭐 이해할 만할 수도 있습니다. 뭐 한 단계씩 내려갈 수 있거든요. 미국에서도 우리 스코어들이 있어요. 크레딧 스코어가 있는데 그게 이제 레인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번에 미국의 크레딧 스코어가 떨어진 건요, 이건 좀 치명적이죠. 뭐냐면요, 빨간색으로 제가 하이라이트한 거 보세요. 자, 미국의 크레딧 스코어가 AA1으로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기존에는 AAA였어요. 그러니까 캐피탈 A, 스몰 A 두 개거든요. 보통 이걸 우리가 트리플 A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보통 트리플 A 이러면요, 그냥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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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점 빵 때리듯이 굉장히 이 소위 말해서 훌륭한 크레딧 스코어다. 그러니까 이 크레딧 스코어는 우리가 돈을 빌려줘도 안전한 국가다라는 거죠. 그 돈을 빌릴 때에도 안전하니까 어때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요, 돈을 빌릴 때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트리플 A라고 하는 건요, 이 레벨은 돈 빌릴 때 이자율이 낮아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안전하니까 낮은 이자로 줘도 돼. 그래서 좀 더 많이 빌려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는데 미국의 신용등급이 떨어진 겁니다. 트리플 A에서 더블 A로, 그러니까 AA1으로 떨어진 거거든요. 왼쪽에 보면 쭉 보십시오, 여러분. 왼쪽에 독일 있죠,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북유럽 국가의 부자 국가들 있죠. 자, 이 나라들은 전부 다 트리플 A에 되어 있습니다. 그 피치사하고 S&P 글로벌하고 무디스가 있는데, 무디스는 보통 트리플 A를 표현할 때 캐피탈 A에다가 작은 AA 땅땅 붙이거든요. 자, 미국이 그동안에 AA였다고요. 미국이 이제 트리플 A였는데 이번에 AA1으로 뚝 떨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렇게 떨어지면요, 레인지가 결국은 조금은 위험함이 되는 거예요. 그럼 돈을 빌릴 때 1%라도 더 붙겠죠, 이자율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가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그 미국 주가가 이렇게, 미국의 신용등급이 떨어졌을까? 그거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은 계속해서 얘네 그 신용기관들이 했던 얘기가 미국의 빚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요, 오른쪽 아래쪽에 그 제가 그래프 갖고 왔죠. 지금 이게 미국의 빚이 쌓여가고 있는 속도예요.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이 속도가요, 갑자기 이게 그 마치 기술이 exponentially 완전 뭐 어마어마한 상승하듯이 빚이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해요. 2000년대 이후로. 그러면서 2010년도부터는요, 막 급하게 쫙 올라가죠. 이렇게 빠르게 늘어납니다. 특히 2020년도에는 더 가파르게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이 뭐라고 합니까? Historical US Debt Outstanding이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의 부채가 너무 막대하다는 거죠. 지금 뭐 31 트릴리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쌓여가고 있거든요. 이거 뭐 계산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the debt is unsustainable이라고 합니다. 테슬라는 sustainable energy,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얘기하는데, 이 지금 그 이쪽의 빚은요, 미국의 빚은 unsustainable 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빚이 유지되면 미국이 어떻게 버티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이자만 있죠. 빚에 대한 이자만 뭐 거의 1 트릴리언을 내니까, 그럼 뭐 지금 빅테크 하나의 기업에 돈을 내고 있다라고, 시가총액 기업 있죠. 빅테크 1 트릴리언 나가면 빅테크의 평균 그 한 개의 빅테크가 연간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 돈을 갚는 것도 아니고 이자만 나간다고요. 그게 미국의 국방비잖아요. 또 1 트릴리언이 1조 달러가.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 계속 문제가 됐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계속해서 이제 뭐 관세 정책도 쓰는 거고, 또 직원도 자르고 미국의 공무원 사기를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대로 가다가 미국 망한다라고 보는 거죠.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재정을 우리가 알뜰하게 쓰지 않으면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머스크도 나가가지고 계속 도지를 통해서 돈을 이렇게 계속 자르고 해고하고 했던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신용등급이 낮아지면요, 이거랑 무슨 상관인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트리플 A에서 더블 A로 떨어졌는데 뭔 상관이냐 했더니 앞에 설명한 것처럼 돈 빌릴 때 이제 좀 더 불안한 국가라고 해서 금리가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돈을 자주 빌려 쓰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빌리는 돈까지 올라가니까, 이러니까 주가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엔비디아 소식인데요. 여러분, 지금 엔비디아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지금 뭐, 어제도 엔비디아 소식 다뤄드렸고, 실제로 지금 엔비디아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뭐, 이제 135불, 거의 140불 육박하고 있는데, 자, 지금 엔비디아가요, 확장성 면에서 이게 이제 AI의 지금 시작점에 있는 상황에서 엔비디아는요, 아직도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죠. 자, 지금 이번에요, 엔비디아, 시스코, 오라클, 오픈 AI. 자, 이들이요, 아랍에미레이트 있죠. 이번에 왜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하고 아랍에미레이트를 방문했죠. 그래서 그 아랍에미레이트 방문을 했을 때에 UAE, 즉 아랍에미레이트의 스타게이트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참여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엔비디아와 오라클과 오픈 AI가 이 아랍에미리트의 스타게이트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요, 결국 이 스타게이트라는 것은 여러분 이름이 뭔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 스타게이트는요,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고 나서 바로 하루 이틀, 그때 3일 만인가요? 그때, 엔비디아와 그 다음에 오라클 CEO와 오픈 AI와 그리고 그때 이제 소프트뱅크죠. 자, 이들이 합쳐가지고 미국에서 스타게이트를 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서 그때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가면서 대규모로 어마어마한 규모로 짓겠다라고 막 그랬었죠. 자, 그때 그 프로젝트 이름이 스타게이트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 엔비디아하고 이제 시스코가 추가돼 가지고 오라클 오픈AI가 이 넷이서 합쳐 가지고 이 아랍에미리트의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름도 똑같이 지었어요. 스타게이트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지금 이번에 트럼프의 영향이 큰지를 파악할 수가 있겠죠. 미국에서 스타게이트를 통해서 이제 전 미국의 이런 그 인공지능 관련된 그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인공지능의 중심 국가로 만들겠다는데 지금 사우디도 그렇고 아랍에미리트도 그렇고요. 이렇게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또 땅덩어리도 작고 그 돈은 많고 하니까 자, 아예 이 국가 자체를요, AI 국가로 바꾸겠다는 거죠. 작은 나라니까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나 이런 것들을 뭐 어느 정도 규모 있게 딱 만들어 버리면요, 전 국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요, 일종의 하나의 그 미국에 있는 이 스타게이트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에 하나의 그 지사가 세워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기에 지금 중요한 건 다 들어가요. 결국은 오픈 AI 엔비디아거든요. 엔비디아 오픈 AI. 그다음에 오라클과 시스코 뭐 장부거나 이 시스템 깔고 할 때 도움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넷이서 같이 참여한다. 대규모 프로젝트죠.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돈을 또 벌어들이는 건데 엔비디아 보십시오, 여러분. 엔비디아는요,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 엔비디아 칩이 안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계속 주문은 밀려 있는데 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의 경제 외교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그런 엔비디아의 모습입니다. 사우디에서는 그 이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하고 젠슨 왕이 그때 또 줄을 잃었는데 여기 와서는 이 엔비디아하고 오픈 AI 이쪽이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지금 보시면은요, 엔비디아가 이런 중동까지 들어가고 지금 이런 나라만 하겠습니까? 이런 나라들이 소위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면요, 주변에 다른 나라들도 우리도 하겠다. 너도 나도 나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들 지금 시차만 있을 뿐이죠. 다들 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엔비디아의 이 칩의 수요는요, 막대하겠죠. 그러니까 방대하게 사실은 이 이제 생산에 들어가고 준비를 계속 해나가면서 결국 엔비디아 주가는요, 여기서부터 더 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수요는 폭발적이니까.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사우디를 방문했을 때에 자, 스피치를 했습니다. 자, 스피치 하는데 그때 이 사우디의 빈 살만도 앉아있고 사우디의 모든 스태프들이 다 앉아있고 막 국빈들이 다 앉아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스피치에서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I like it too much. I like it too much.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빈 살만이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손에다 가슴을 얹어요. 그러니까 손에다 가슴을 넣는 게 아니라 가슴에다 손을 넣는 거예요. 가슴에 손을 넣어서 화답하면서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왼쪽 사진도 보세요. 옛날 바이든 만날 때는요, 그냥 한 손을 찍 주먹으로 터치하고 그냥 대충 끝납니다. 별로 안 좋은 관계죠. 근데 지금 보세요. 만났는데 서로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두 손으로 손을 싹 포개는 거 보십시오. 이게 뭐 사랑하는 여인에게 손을 포개듯이 그런 수준 아닙니까? 빈살만이 저는 이렇게까지 막 화기애애하면서 미소를 띠고 막 이렇게 좋아하는 걸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랑 정말 관계가 좋아요.
근데 이게 지금 트럼프 자녀들도 여기서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동안에 많이 관계를 맺었는데, 근데 트럼프가, 확실히 빈살만 앞에서도 I like it too much. 보통 여러분, 이게 too much라고 하는 건요, 뭔가 좀 부정적인 게 이게 들어가는 때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여기서 유머처럼 해가 썼단 말이에요. I like it too much. 우리가 보통, 야, you ate too much. 너 너무 많이 우리가 먹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속된 표현을 하면요. 그런 거 쓸 때, you ate too much. 이렇게 하면요. 넌 정말 돼지처럼 처먹는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이런 표현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럴 때 모두 too much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유머처럼 내가 쓰는 거예요. I like too much. 내가 너를 너무 좋아한 것 같아. 뭐 실수인 것처럼 하지만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역설적으로. 그랬더니 빈살만이 너무 흡족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트럼프가 정말 이렇게 이 사우디랑 관계를 맺어가는 건요.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거 이념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둘의 관계는요, 미국 기름값이 굉장히 안정될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요런 기름값은요 정말 안정됩니다. $60 초반이나 그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물가 안정에 크게 기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빈살만은 트럼프를 위해서라도 기름은 안 떨어, 기름이 만약에 기름 가격이 오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증산 이럴 거예요. 증산 또 증산 이럽니다. 내려가고 있는데도 증산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기름값을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되게 좋죠. 그리고 사우디 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동 지역에 트럼프가 있는 동안은요, 기름값 안정되죠. 물건도 팔아먹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괜찮은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미국 이 주식시장이요.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이번에 테슬라 쪽에서 직접적으로 옵티머스와 로보택시와 도조 등에 대해서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에게 배포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하나씩 살펴보면요, 우리가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왜 테슬라를 계속 바이 앤 홀드 해야 되는지 명확해집니다. 자, 초록색으로 하나 보세요. 로보택시가 still on track for June launch라고 합니다. 로보택시가 지금 6월 달에 출시되는 거 여전히 on track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6월 달에 그대로 이 공개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보택시가 6월 달에 지금 뭐 사람들이 막 설왕설래가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뭐 옛날만큼은 없지만 아직도 뭐 6월 달에 정말 낼 수 있는 거냐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자, 여전히 로보택시 still on track for June launch. 그러니까 지금 6월 달에 출시되는 건요, 전혀 문제 없어요. 이미 거의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돼 있어요. 그 전에 제가 이미 다 분석해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앱도 이미 따로 개발되어져 있고, 이제 앱에서 불러보고 한 것들을 다 테스트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런 테스트는요, 다 거쳤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정부에는 소위 정부 요원들이 와가지고 다 체크해 봤겠죠. 특히 이제 텍사스 어스틴 할지 아니면 텍사스 주정부에서도 이미 이 담당자들이 와가지고 한번 봅시다 해서 다 테스트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윗선에다가 이거 안전하고요, 정말 좋은 거고요, 한번 보십시오 했을 때 그 사람들 타보니까 다 감탄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게 텍사스 어스틴에서만 한 게 아니고요, 이미 테슬라는 오래전부터 꽤 됐죠. 샌프란시스코에 있죠. 샌프란시스코에서 테슬라 공장, 회사까지 출퇴근하는 사람들, 직원들 대상으로 이미 이걸 해본 거예요. 앞에 사람을 태우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태우고 자율주행으로 테스트 해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안 해도 충분히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걸 앞으로 로보택시로 써도 되겠구나. 이게 이제 다 그런 문제를 다 파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실은 이미 실무적인 거 테스트는 다 거쳤고, 이제 실제로 그냥 한번 보여주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연습하고 테스트하던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별 그렇게 큰 이번에 이슈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순탄하게 진행될 거라고 봐요. 자, 그러면서 초록색으로 후반부 거 보면 Initial program will be invite only a 10 to 20 cars in fleet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략 지금 초기 프로그램은 10에서 한 20대 정도로 돌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10대 정도 굴려보고 혹은 20개 정도 굴려보고, 자, 이게 전혀 문제 없이 이제 이슈가 거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흐름이 좋게 나오겠죠. 10대 20대 돌렸는데, 뭐 언론들도 박스 기사가 와가지고 또, 와,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면서, 거기랑 비교하겠죠.
지금 그 웨이모랑 비교하면서 웨이모랑 비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속도도 테슬라가 앞서고 위에 지금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 안 달아도 되고 이게 바로 테슬라라고 모든 게 인공지능으로 진행된다면서 아주 극찬에 극찬을 할 겁니다. 그런 얘기가 점점 퍼져나가겠죠.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 공매도 치는 친구들은 점점 좌절을 겪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요. 반대로 만약에 이 10대 20대가 했는데 여기서 뭔가가 이 중에 한 대, 두 대가 이상해요. 뭐 사실 뭐 이 10대 굴렸는데 한 대가 이상하면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대에서 두 대 정도가 뭔가 갑자기 멈췄대거나 구렁텅이에 빠졌대거나 앞차를 받았대거나 뭐 사람을 치었대거나 혹시 그런 테스트한 경우 한 두 달 정도 그렇게 한두 달 정도 그런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주가는 곤두박질 치겠죠. 자, 그 곤두박질 치지 않습니까? 그때가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또다시 크게 한번 지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렇게 곤두박질 쳤을 때에 야, 테슬라 자율주행 그렇게 자랑하더니 로보택시 결국 안 되네라고 하는 소리 나올 때 주가가 막 떨어지면요. 와, 줍줍 기회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한 번 실패는요. 다시 또 그 다음에 도약하는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왜 그랬지 하는 것처럼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개선해서 다음에는 완벽하게 나오겠죠. 마치 테슬라의 스페이스X 발사할 때랑 똑같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옵티머스입니다. 자, 옵티머스 currently 1000 monthly입니다. 자, 지금 옵티머스가요. 테슬라 로봇이 이 한 달에 매달 한 1000대 정도 생산할 수 있는 캐파를 지금 확보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지금 currently 1000대 정도를 생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얘기가 나오니까 테슬라 쪽하고 테슬라 관계자들이 이거는 수정돼야 된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매달 1000대를 생산하기 위해서 가고 있다는 거죠.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올 하반기에 매달 1000대 정도 생산하는 거 보여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0월달, 11월달, 12월 하면 3개월 동안 어때요? 한 3000개가 나오죠. 만약에 9월달부터 한다. 혹은 뭐 이 8월달부터 한다. 그러니까 9월부터 한다 그러더라도 9, 10, 11, 12니까 4개월 동안 3, 4천 대가 나올 수 있겠죠. 그렇게 이렇게 되면 이 원래 약속한 대로 그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이 확정적으로 여기서는 얘기했지만 지금 on the way거든요. on track입니다. 그대로 계획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요거 자체도 크죠. 테슬라 옵티머스가 이제 한 달에 그냥 생산할 수 있는 게 1000대씩 찍어낼 수 있다? 이거는 엄청난 거죠. 이게 처음에 이렇게 워밍업 하면요. 뒤에는 뭐 한 달에 10,000대, 20,000대, 30,000대 막 찍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테슬라가 이제 옵티머스에도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테슬라가 이제 이 4분기쯤에 전체 그 투자자들에게요 매니팩처링 투어를 시켜주겠다고 합니다. 테슬라의 목표는 그 투어인데 그게 뭐예요? 로봇 생산하는 그 생산 라인과 과정들과 이런 걸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때 아마 4분기 때 이게 공개되지 않습니까? 이러면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펌핑이 될 겁니다. 그때 뭐 모건 스탠리랄지 이런 사람들이 또 보고서를 쓰겠죠. 미쳤다고 테슬라의 시대가 온다. 로봇 시대를 테슬라가 이끌고 간다. 어마어마한 이제 나오겠죠. 그래 되면 뭐 테슬라 주가가 어마어마한 상승하지 않을까요? 하반기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Second Generation Production Line is capital 10,000 monthly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차세대죠. 세컨 제너레이션 프로덕션 생산 라인이 매달 10,000대 이상 생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왔다라고 합니다. 이미 확보가 된 거래요. 그러니까 first generation, second generation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테슬라는 생산 라인을 계속 교체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죠. 결국은 그게 테슬라에게 비용이면 마진에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뉴럴 넷도요. 뉴럴 네트워크 for Optimus는 지금 테슬라가 자동차에 사용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 이거 좋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옵티머스하고 테슬라 자동차가 있는데 옵티머스가 사람처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복잡하고 또 디테일한 걸 다 감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크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도조 컴퓨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파란색으로 알아보세요. 도조2가 나옵니다. 2026년도에 출시된다고 했습니다. 내년쯤에 도조2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뭐예요? 테슬라의 자율주행의 이 학습이
더 좋아지겠죠. 점점 더 빨라지고 더 좋아지게 될 겁니다. 이건 또 로봇까지도 연결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도조3는 2028년도에 나올 거라 보고 있어. 그러니까 이 가장 큰 슈퍼컴퓨터가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테슬라는 컴퓨터의 역량을요, 캐파를 10배 이상 확대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0 times computer capacity. 테슬라가 이 슈퍼컴퓨터를 왜 합니까? 그게 결국은 자율주행 학습시켜야 되고 로봇도 학습시켜야 되니까 로봇은 앞으로 계속해서 훈련시켜야 되잖아요. 사람을 훈련시키듯이. 그러니까 이런 캐파가요, 지금보다 10배 이상은 더 늘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acquire cheaper chips.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칩을 제작해서 저렴한 칩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가격도 싸지겠죠. 그리고 could unlock major value. 당연히 이 저렴한 칩을 만들 수만 있다면 엄청난 가치를 창출하게 되는 거죠. 로봇에 전부 다 칩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그런 것들을 직접 제작을 하고 하면 너무 좋죠. 그러니까 디자인을 한다는 얘기예요. 디자인 그리면 만들어 달라는 거야. 뭐 한국의 삼성에 맡기건 LG에 맡기건 중국 회사에 맡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아무튼 이런 거 보시면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가슴이 웅장해지잖아요, 여러분. 테슬라가 만들어가는 영역이요, 너무 웅장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고 투자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그래서 닥치고 바이 앤 홀드예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그 JP 모건 얘기해 드렸죠. 왜 우리가 바이 앤 홀드, 왜 장기 투자해야 되는지. 자꾸 그 뭐 사팔사팔 하다가요, 기관들을 못 이겨요. 보십시오. 이렇게 신뢰할 만한 기관도 앞에서는 뭐 테슬라에 대해서 뭐 목표 주가가 낮고 어떻고 하는데 뒤에 가서는 뭐예요? 테슬라를 쓸어 담고 있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요, 주가라는 게 전부 다 기관들의 소위 말해서 이 큰 녀석들에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미들은요, 그냥 주구장창 떨어지면 또 사모으고 길게 가다 보면요, 기관들이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르겠어요? 당연히 튀어오르죠. 그러니까 그냥 결국 바이 앤 홀드, 기다리는 사람이 큰 돈을 버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테슬라 목표 주가가 또 오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지금 테슬라 분위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또 기관들은 목표 주가를 올려야겠죠. 자, 특히 이제 미조의 애널리스트입니다. BJ가 아래쪽에 나오는 이분입니다. 자, 테슬라 목표 주가에 대해서요, 올렸어요. 프라이스 타겟을 to 390로 올렸습니다. 390불로. 기존에 325불이었어요. 근데 390불로 껑충 뛰어 올려 놓았습니다. 자, 좋죠? 325불 이제 벌써 뛰어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주오 같은 경우는요, 항상 조금 좀 뒷북치는 경향이 있긴 한데 그래도 늘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 테슬라의 일단 모멘텀이, 흐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390까지 올려 놨습니다. 지금 거의 한 340, 50 여기서 지금 머물고 있거든요. 조만간에 이것도 뚫고 올라가 버릴 거예요. 근데 이제 390 했다? 이것도 좀 있으면 가까이 가잖아요. 그 미주오는 또 뒤에서 슬쩍 올립니다. 한 450 이렇게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미조가 이 친구들의 패턴이 항상 그렇더라고요. 자, 어찌됐건 뭐 여기 미조는요, 테슬라에서 maintaining outperforming rate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지금 buy rating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들에게 buy 하라는 겁니다. 사라고 합니다. 자, 계속 이 테슬라는 계속 줍줍할 현재 대상이다라고 합니다. 테슬라는 앞에서 살폈지만 이렇게 목표 주가가 325 그냥 뚫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주가가 튈 때는요, 빠른 속도로 튀어올라 버리기 때문에 아직도 공매도들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친구들이 이 공매도가 스퀴즈가 나기 때문에 이건 튀어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지금 뭐 미조에서 프라이스 타겟을 올렸는데 앞으로 지금 다른 기관들도 또 올라올 거예요. 하나씩 올릴 거고, 좀 더 길게 보면 이제 JP 모건이 아마 목표 주가를 아주 막 크게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코딱지만큼 내려는 엄청 낮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요, 본인들이 뒤에서 샀다는 소식이 이제 알려진 상황에서는 안 올릴 수가 없겠죠. 그러면 고객들은 욕들을 먹을 거 아니에요. 야, 니네 뭐야? 니네는 목표 주가를 120달러 제시해놓고 니네는 그때 다 쓸어 담는 게 260달러에서 쓸어 담는 게 말이 되냐고. 니네 말이 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올릴 수가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JP 모건만 테슬라 목표주를 올리게 되면요, 이제 미국의 메이저 기관들은 다 올렸다고 보면 돼요. 실제로 모건 스탠리하고 골드만삭스는 좋게 본단 말이에요, 테슬라를. 근데 JP 모건만 그동안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안 올렸었는데 이제 앞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BYD 소식입니다. 자, 지금 중국 안에서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건요, 이 내용은 지금 테슬라의 소위 말해서 테슬라 쪽에서 쓴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뭐 이 다른 경쟁자가 쓴 게 아니라 BYD를 갖고 있는 사람이 직접 이걸 사진 찍어서 올리면서 이게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자,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요,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한 거 보세요. This BYD car owner showed a undercarriage of his BYD vehicle입니다. 자, 지금 BYD 소유자, BYD를 갖고 있던 사람이 BYD 자동차의 undercarriage, 그 아래쪽 있죠? 지금 아래쪽에 자동차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 사진을 찍어서 올렸거든요. 이 차를 4년 전에 샀다고 합니다. BYD 차를 4년 전에 샀는데 지금 보면은 4년밖에 안 되는데 which is heavily rusted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와, 엄청나게 녹이 슬어 있잖아요. 근데 그냥 녹 슬은 수준이 아니고요. 거의 폐차 수준으로 갈 정도로 녹이 슬어 있습니다. 4년밖에 안 되는데 차가 이런 식으로 망가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중국에 있는 미케닉이 뭐라고 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했다면 노란색으로 하면 The mechanic believes the car will only last another 2 years. 한 1, 2년 정도 더 타면 그냥 이 차는 완전 폐차 수준으로 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안에 지금 이 내부 철들 있죠.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거의 이제 부식 수준에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러다가 큰 사고 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BYD 차가 정말 엉망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랬더니 소유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He will never buy a BYD again 이라고 합니다. 야, 내가 다시는 BYD 차를 사나 봐라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BYD 차는 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feeling deceived by BYD's nationalist marketing. BYD가 막 국내에 광고를 어마어마하게 때리거든요. 얼마나 때리겠습니까? 테슬라는 미국에서도 광고를 거의 안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광고를요, BYD가 뭐 중국 안에서 엄청나게 때리고 있거든요. 근데 마침 광고에 다 속은 것 같다는 거예요. 이들의 마케팅에 속은 느낌이야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BYD가 저렴하게, 그러니까 저 위에 빨간색으로 제가 하려했잖아요. BYD cheap for a reason. BYD가 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BYD가 저렴한 이유가 있다. You get what you pay for. 결국 네가 돈을 낸 만큼 얻게 된다는 거야. 돈을 비싸게 내면 비싼 값어치를 한다는 거죠. 근데 돈 싸다고 해서 샀는데 보면 싼 맛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싸지겠습니까? 단순히 인건비만 낮춘다고 그렇게 될까요? 인건비만 낮춘다고 해서요 완전 싸구려를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뭡니까? 어떤 재질을 쓰냐죠. 어떤 재질의 제품들을 쓰느냐는 건데 밑바닥에 그냥 막 쓰는 거죠. 밑에 그냥 자동차에 연결되는 철을 쓰고 할 때에 뭐 도금 철이랄지 뭐 다양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강도 이런 거. 그런 거 있을 때에 이렇게 그냥 형편없이 사가 버리는 거죠. 근데 지금 좋은 차들은요, 밑에도 이렇게까지 삭지 않거든요. 뭐 좀 탔다고 해서 이렇게 무너지거나 망가지지 않는다고요. 그만큼 테슬라 같은 경우는 좋은 재질을 쓰고 좋은 자동차 회사들은 아래쪽에 좋은 자질의 이런 것들을 쓴다고요. 철도 쓰고 뭐 전부 다 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수준의 디테일한 것도 다 좋은 걸 쓴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이 BYD는요 눈에 안 보이는 쪽은요 대충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싸구려 갖다 박아 넣는 거예요. 겉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국 제품의 문제예요. 어떻게 그렇게 싸게 할 수 있냐? 그거 시간 지나보면 아는 거죠. 근데 보통 좋은 차, 프리미엄 차들은 시간 지나도 새 차 같거든요. 시간 지나도 괜찮단 말이에요. 질적으로, 아래 위로. 근데 이런 BYD는요, 완전 그냥 몇 년만 타도 이렇게 망가지듯이 이렇게 완전 녹슬어 버려가지고 이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몇 년 못 타고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상태가 안 좋다. BYD가 다 싼 이유는 이런 이유가 있다. 이런 것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다 쌓이는 거죠. 그 중국 사람들 이런 거 보고 진짜 이제 괜찮은 차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굳이 이제 BYD는 싸구려 차로 이제 알기 때문에 안 살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길게 보시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가치가 좋으면요,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터 뵐게요. LA 정규스TV였습니다.